얘들아, 방학 잘 지냈니? 오케이, 알겠어. 자, 좀 어렵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직사각형이 아니고 정사각형이 있거든요. 봐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조금 하면 되는데, 정사각형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이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뭐 했느냐면은, 그 전개도를 만들었어. 그치? 그 전개도의 뭘 구했다? B를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원이 이렇게 한 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똑같이 여기 원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던 얘기죠. 그죠?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에 원기둥의 전개도를 그렸다. 그지? 이때 우리가 뭘 그렸고, 이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뭘 알아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는 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옆면에 가로가 나오잖아. 얘하고 뭐하고 똑같아? 얘의 둘레랑 똑같잖아. 그럼 너희들이 요거는 결정이 돼 있는 거고, 얘는 결정이 안 돼 있지만, 얘 길이랑 얘 길이가 같아지려면 뭐가 나온다? 얘의 반지름의 길이가 나오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밑면에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 하자. 하고 시작하자. 아니요, 센치네. 미안. 센치까지 같이 하자. R센치라 하자까지 가져갑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밑면의 둘레, 밑면의 둘레가 몇 cm가 된다고? 10cm이므로 여기서 여기가 10cm잖아. 이제 10cm니까 이제 여기도 10cm. 그러면 2πr이라는 게 10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보통 여기 이제 애들이 여기서 좀 당황하지, 그죠? 선생님 R이 나와야 되는데 파이가 있는데. 파이는 뭐예요, 얘들아? 숫자야, 이거. 숫자로 생각하면 돼. 저거는. 그죠?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찾는 R의 값은 얼마다? 2 약분되니까 5라서 파이분의 5가 바로 우리가 R이라는 거예요. 그럼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뭐였다고? 파이분의 5라고 나온 거예요, 이거. 이해했어요? 그럼 나는 이제 우리가 얘의 부피를 구하려면 밑넓이, 그죠? 곱하기 높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밑넓이는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밑넓이는 구할 수 있어. 그럼 높이만 구하면 되잖아. 얘가 높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돼? 높이는 원래 10cm에서 뭐 뺀 거야? 요만큼 없애고 요만큼 없앴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만데? 얘의 뭡니까? 뭐랑 같아? 지름도 같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같을 거니까. 얘도 지름도 같지. 그래서 10에서 뭐 빼한다고? 4R을 빼면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R이 반지름이니까 2R 빼서 4R 뺀 거라고. 그럼 결국에는 얘가 10 빼기 파이분의 얼마? 4, 5, 20 센티미터가 된대. 끝났어. 그러면 우리가 찾고 있는 부피라는 거는 그제 밑넓이가 파이R 제곱이잖아요. 파이분의 5의 제곱 파이R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가 10-파이분의 20이 된다는 얘기지. 자, 여러분 계산을 해주면 요거 약분되면 뭐가 되노? 얘가 파이 제곱분의 25파이 곱하기 바로 하고 여기다가 10 빼기 파이분의 20이다 가 되는 거니까 파이 약분되니까 이거 얼마라고? 파이분의 25에다가 10-파이분의 20 이게 답입니다. 선생님 이해돼요? 자,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만약에 요렇게 적는 게 이제 뭐 할 수 있어? 찝찝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찝찝함. 여기 좀 찝찝한 사람 없어? 나는 찝찝해. 왜냐면 여기 10하고 여기 10이 있으니까 묶어주는 게 좋아. 그럼 여기 적을 때 어떻게?
파이분의 250에 1 빼기 파이분의 2 해주면 되겠지. 10을 꺼내는 거야. 물론 이렇게까지 해도 다 돼.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학교 시험 치거나 하면은 뭐가 나와? 주관식 나오나 객관식 나오나? 객관식 나오잖아. 객관식에서 항상 답을 간단히 적어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적겠을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적는 것도 인지해야 돼. 똑같은 거야. 요 10을 여기 안에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묶어내면 이렇게 되는 거. 이해했어요? 자, 이렇게 풀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 이 문제는 일단은 어떤 모양의 입체 도형인지를 알겠나? 어떤 느낌이 입체 도형인지는 알겠어? 어떤 건데? 약간 두루마리 휴지는 좀 너무 짧으니까 이제 키친타올을 누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라놨는 거야. 키친타올 원래 어떻게 생겼노? 이렇게 생겼잖아 원래. 그래갖고 구멍 뚫려있고 그죠? 여기다가 또 구멍 뚫려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걸 누가 어떻게 이렇게 한번 잘라놨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나? 그럼 이제 우리 잘랐을 때 뭘 구하라는 얘기인데 부피를 구하랬잖아. 그제? 그럼 부피를 어떻게 구하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자르면 여기까지 생각하면 이쪽하고 여기 잘려난 부분은 이 부피 구해갖고 어떻게 하면 되는데 2분의 1 하면 날아갈까 아이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갖고 원래 있다고 생각하고 이만큼 잘라서 없애버리면 될 거 아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렇게 풀면 끝난 거지.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먼저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판단을 좀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자, 그럼 선생님이 방금 그린 것처럼 해가지고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잘 그려주세요. 너무 가는 게 왜 그러지? 오케이.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그래갖고 여기서 되겠다고 이렇게 자른 거야. 노란색으로 자를게. 이렇게 잘랐어. 그러면 이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기겠지. 그죠? 생길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른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생긴 게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6이고 6cm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8cm라고 나와있다. 여기가 얼마다? 18cm라고 나와있다. 원래 있던 얘의 지름이 얼마다? 지름이 4cm. 여기 전체의 지름이 얼마다? 나와있네. 8cm라고 인정하는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어요? 그럼 입체도의 부피를 구해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그죠? 봐봐,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에서 또 잘라주자. 수직으로 한번 잘라주시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A라고 두면, 그죠? 여기가 6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 전체가 18 돼야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뭐가 되겠어? A 더하기 6 더하기 뭐 해야지 18 되겠는지 찾으면 되니까 6하고 18 만들면 되니까 12가 있어야겠지? 12에서 얘 없어지니까 12 빼기 A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18인데 얘가 6이니까 12가 남자. 이거 두 개 더해서 12 돼야 되잖아. 맞지? 그럼 여기 A가 됐으니까 Acm라고 됐으니까 얘가 뭐 된다고? 12 빼기 A cm 된다 이 말이야. 이해했어? 얘가 이해했어? 그럼 3개 더하면 18cm 되잖아.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어주자는 얘기. 그러면 천천히 한번 해보자고. 부피를 구해야 한다. 그래.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한다고? 처음에 이쪽에 있는 거부터 구하자고. 그지? 이쪽에 있는 거 구하면 원래 다 있다고 생각해서 나누기 2하면 되는 거지. 2분의 1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원래 있다고 생각한 거의 부피는 뭔데? 밑넓이가
지금 지름이 8이니까 반지름이 4니까 16파이. 맞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4라고 16파이. 빼기.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2잖아. 그지? 4cm에서 전체 지름이. 그죠? 그러면 여기가 2니까 얼마? 4파이. 오케이? 이해했어? 여기에서 높이가 얼마 된다고? A. 끝. 이해했습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요 사이에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그리면 된다. 그치? 그래서 미안. 여기 뭐였다고? 2분의 1 안 했어. 쏘리. 2분의 1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이에 있는 건 그대로다. 그치? 16파이 빼기 4파이 곱하기 6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더하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16파이 빼기 4파이. 그치? 여기는 12 빼기 A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겠지. 이해했어?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사람 얼마예요? 얼마? 12파이잖아, 그죠? 그러면 2분의 1 곱했으니까 얼마? 6A파이, 6파이 A라고 이렇게. 6파이 A 된다, 이 말이야. 얘가 12인데 2분의 1 곱해서. 이해했음? 자, 그 다음 플러스. 여기가 12파이였는데 6 곱했으니까 얼마? 72파이. 네. 그 다음 여기가 이제 얼마야? 아까 12파이인데 요거 약분해서 6파이다, 그죠? 6파이하고 12파이 곱했으니까 플러스 얼마? 72파이. 빼기 6파이 A 이렇게 되겠네. 공백을 쓴 거예요, 맨 마지막에. 집에서 반드시 다시 해봐. 알겠지? 그럼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똑같은 거니까 없어지지? 그럼 얘가 남아있는 거 얼마야? 144파이가 돼. 단위가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하면 돼. 무조건 없어지게 돼 있어요. A가 없어지게끔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답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했니? 네. 그 다음 5번. 자, 5번 보시면은 뭐예요? 기둥에 뭘 구했어? 건널비를 구했네. 그치? 건널비. 그럼 밑넓이. 그치? 곱하기. 그 다음 옆넓이. 하면 되잖아. 맞나? 그럼 일단은 밑넓이를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 보이는 부분에 밑넓이를 한번 보자. 밑에 있는 부분만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야 직각이라고 돼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마찬가지로 직각이라고 돼 있고, 여기 반지름이 3cm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고, 이제 얘가 O고 얘가 O-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당연히 이제 활골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는데, 부채꼴 넓이에서 삼각형 넓이 빼면 되죠. 나머니 있네. 맞지? 들리지? 뭐. 안 틀리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밑넓이부터 구한다. 그죠? 밑넓이 한 개 구해놓고 시작하자. 밑넓이 한 개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한다고? 부채꼴 넓이니까 지금 반지름 3이니까 파이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이지. 그죠? 맞나? 360분의 90이니까 4분의 1 하고, 여기다가 빼기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이해했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삼각형 넓이 뺀 거야. 요렇게 구한 거지. 요 넓이를 구하는 거여서 여기를 몇 배 한다? 2배 하면 되겠다. 자, 그럼 얘가 이제 얼마야? 4분의 9파인데 2분의 9파이가 될 거고, 이제 빼기 9가 되겠네. 약분하면 밑넓이 이렇게. 오케이? 그럼 옆넓이 한번 볼까? 옆넓이. 옆넓이를 한번 보자. 자, 옆넓이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옆넓이는. 자, 옆넓이가 사각형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호 AB의 길이랑 같을 거 아니야. 맞지? 펼치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옆넓이 요 길이일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16cm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 요 길이를 구하면 되잖아. 여기 A하고 B. 호 부분인데 펼치는 거지. 그죠?
그럼 요 호의 길이가 될 거란 얘기야.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호 AB의 길이 곱하기 16인데 이것도 몇 개? 2개지. 양옆으로 2개. 그죠? 여기 옆넓이 다. 호 AB의 길이는 뭔데? 그러면 2πr이니까 3 곱하기 4분의 1 해야 될 거고, 이제 곱하기 16 곱하기 2가 된다 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옆넓이를 구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약분하면은 얘가 이거 없어지고 48파이 되네. 그래서 단위는 얘들아 제곱센티미터,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그죠? 여기 적었대서까지 건널비 적고, 그러면 따라서 건널비는 어떻게 된다고? 2분의 9파이 빼기 9가 몇 개 있어? 2개지. 아래 위. 이 곱하기 2 있는 거는 요 나뭇잎 모양 만든 거잖아. 활골 모양. 그죠? 활골이 아니고 활골 모양이라는 거 모르는구나. 요 나뭇잎 모양 뭐 하는 거니까, 그죠? 요 모양 해가지고 했는 게 곱하기 2거고, 요거는 따로 또 곱하기 2 해야 돼. 그죠? 여기다가 더하기 48파이를 해주면 되겠다. 얘가 9파이 빼기 18 더하기 48파이가 되는 거고, 그제? 그럼 얘가 얼마야? 57파이가 57파이 빼기 18 제곱 센티미터가 된다. 이렇게 되면 그건 답이 되겠네. 이해했음? 천천히 하면 돼. 틀릴 이유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이거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를 잘 읽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돼? 물의 양을 구하는 게 아니고 뭐 구하라는 얘기야? 가르쳐 있었는데 원래. 맞지? 가르쳐 있었는데 흘러 넘친 물의 양을 구하라고. 이해돼? 그럼 지금 비어있는 부분 부피 구하라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럼 비어있는 부분을 부피 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 비어있는 부분이 무슨 도형이야? 비어있는 부분 무슨 도형이야? 그냥 기둥이야. 그지? 그럼 뭐 하면 되는데?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부피가 나올 거란 얘기야. 오케이? 그럼 10번 문제를 보면 밑넓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선생님 그리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려줄게.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지금 몇 도? 45도 돼 있는 거야. 여기 물이 차 있는 거잖아. 그지? 높이는 어차피 20이니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 반지름은 지금 얼마다? 5cm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는 뭐라고? 이 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된다고. 흘러넘치는 물의 양이니까. 그제? 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하면 여기에 쌤 적을게. A, O, B, C라고 적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OC를 그어서 그러면 선분 OB랑 선분 OC랑 같잖아. 그지? 그러면 각 OCB랑 각 OBC가 둘 다 45도다. 따라서 각 COB는 몇 도다? 90도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밑넓이를 구할 거야. 밑넓이는 어떻게? 요것도 90도인 거니까 파이 r 제곱. 파이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얼마? 4분의 1. 더하기지. 더하기 이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돼.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해했어요? 이게 밑넓이. 그러면 계산하면 4분의 25파 2 플러스 2분의 25가 밑넓이야.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부피라는 것을 쓰면은 부피는 어떻게 된다? 4분의 25파 2 플러스 2분의 25에다가 높이가 20이니까 곱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약분하면은 5가 될 거니까 125파이 빼기 약분하니까 얼마야? 10이니까 250 된다.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 이 말이야. 더하기 된다. 됐어요? 그래서 125파이 더하기 250 세제곱 센티미터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틀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물의 부피를 많이 구하더라고요. 근데 흘러 넘친 물의 양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빼는 게 아니고 더해야 된다는 얘기. 됐어요? 알겠어? 응.
그래서 기둥은 항상 민날비 곱하기 높이를 이용해서 풀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자, 11번 보면, 일단은 지금 원래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연필 모양으로 약간 생겼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를 어떻게 했다고? 깎아가지고, 어떻게? 그냥 삼각뿔로 만들었다고. 오케이? 이렇게 만들었던 얘기. 자, 근데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원기둥하고 원뿔하고의 B가 1대1에서 높이의 B가 원래 여기서 여기까지에서 여기 나눴을 때 요거하고 여기까지의 B가 1대2였단 얘기야. 원래. 그죠? 그러면 얘를 선생님이 서술해 줄 건데 얘를 Hcm라고 두면 얘가 뭔데? 2hcm를 라고 둘 수가 있는 거야. 1대2니까. 조금 이따가 h 두는 거 서술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 그제? 밑면의 반지름을 모르니까 이 밑면의 반지름은 R이라고 이렇게 둬버리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또 하나 정보가 있다. 그제? 그렇게 깎아서 오른쪽 그림 같이 큰 원뿔을 만들었더니, 자, 그 만든 이 큰 원뿔, 노란색의 부피가, 그제? 처음에 원래 있던 부피보다 얼마? 40세제곱센티미터만큼 줄었다. 이때 처음 부피를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만들면 돼. 처음 부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원뿔의 부피 만들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서술부터 하자. 처음 원뿔과 원기둥의 높이의 B가 1대2이므로 높이를 각각 몇 cm? hcm, 2hcm랑 하고 그 다음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몇 cm? rcm랑 하죠. 까지 나오겠지. 이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원래 처음 부피를 먼저 적어보자. 처음 부피를 구하자. 그죠? 처음 부피는 이제 뭔데? 작은 원뿔의 부피니까 3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곱하기 h였고 그 다음에 원 기둥의 부피니까 파이 r 제곱까지는 똑같은데 높이가 얼마? 2h라는 것을 줄 수가 있겠지. 이해돼?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가 얼마야? 얘가 2고 얘가 3이니까 3분의 6이니까 얼마? 3분의 7 파이 r 제곱 h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단위는 당연히 세제곱센티미터일 거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든 큰 원뿔의 부피 큰 원뿔의 부피를 잡으면 밑넓이는 파이 r 원뿔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파이 r 제곱 그치? 곱하기 높이가 얼마? 3h가 되지 하나 자 그러면 얘가 얼마라고? 파이 r 제곱 h가 된다 이 말이야 단위가 세제곱센티미터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다고? 처음 부피가 큰 원뿔의 부피가 큰 원뿔의 부피가 처음 부피보다 얼만큼 크다고? 40 작구나 40 세제곱센티만큼 줄었으므로 어떻게 된다고? 처음 부피가 얼마? 파이 r 제곱 h가 처음 부피인 3분의 7 파이 r 제곱 h보다 어떻게?
40만큼 줄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씩 세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지? 천천히 하고 있어, 선생님은. 자, 그럼 이 양식을 좀 정리하면, 봐봐. 요 모양이 똑같아. 파이알 제곱 h가 똑같아. 그럼 우리가 2가 왜 동류항이거든. 그럼 개수끼리만 계산하면 되냐? 1 생략돼 있으니까. 그럼 이 양식이면 3분의 7 파이알 제곱 h 빼기 파이알 제곱 h는 이 반대쪽으로 이항시키면 40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음수 나오면 귀찮으니까 반대로 이항시켰어. 요거 이쪽으로, 이거 이쪽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지금 계산을 하면 얼마야? 1 해있으니까 3분의 3이니까 3분의 4 파이 r 제곱 h가 얼마? 40이다. 뭐 어려운 사람들이 양변에 3 곱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은 4약분돼서 10 된다. 따라서 파이 r 제곱 h가 얼마다? 30이라는 걸 찾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이게 답이 아니지. 그러면 처음 부피를 구하는 거지. 처음 부피는 뭘 구하는 거야? 3분의 7 파이 r 제곱 h니까 3분의 7 곱하기 파이 r 제곱 h가 30이니까 이 곱하면 되지. 얘가 얼마다? 70 된다. 70 세제곱센티미터가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부피가 된다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식을 다 세워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투두 넘어가서 13번 13번 보자. 자, 13번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은 대각선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을 3개 이어 붙여서 만들었던 데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얘를 회전하면 뭐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아마 질문하는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일단은 여기에 하나가 이렇게 있죠. 정사각형이 대각선 걸치게 있고. 또 여기다 하나 더 추가되어 있고, 또 여기도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봐봐. 얘를 한 바퀴 돌린다고 생각하면, 얘들아, 얘를 한 바퀴 돌린다 봐야 돼. 자, 얘를 한 바퀴 돌린다 생각하면 봐봐. 이쪽도 돌아가고 이쪽도 돌아가면 그거는 헷갈려서 못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선생님? 얘를 이쪽으로 접든지 얘를 이쪽으로 접어놓고 한 바퀴 돌리면 된단 말이야. 저 똑같으니까 돌리면. 그래서 얘를 반대쪽으로 접는다고 생각하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요 사각형은 똑같은 거 합동할 거잖아. 접으면 그대로 접을 거고. 그러면 뭐가 오는 거야? 얘가 이쪽에 하나 더 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긴 게 하나 더 온다. 그럼 나는 뭘 회전시키면 된다? 요거 회전시키면 되는 거야. 이해해서? 얘를 접으면 이렇게 되잖아. 오케이? 그럼 지금 노란색 회전시키면 된다 이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노란색을 회전시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하는 거야. 치워버려 헷갈리니까.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거 돌리면 돼. 자, 돌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 얘들아. 튀어나온 애들만 돌리면 되거든. 여기 튀어나왔잖아. 꺾인 부분 다 돌린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여기 한 바퀴 돌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생겼지. 그치? 여기 한 바퀴 돌리면 또 이렇게 생겼지. 좀 더 튀어나오게 그리자. 이제 간격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 그릴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릴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자. 이렇게 그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너무 크다. 이렇게 너무 작다. 여기를 각게 만들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어떻게 하는데? 연결시키면 돼. 모선이거든요, 얘네들 지금. 이해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지금 파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없는 거라고. 파져서 안 보이는, 원래 이쪽 부분이 비어있는 부분이었잖아. 그죠? 이 부분은 가득 차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득 차 있는 거고, 어디 부분? 이 부분도 비어있는 부분이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보세요. 원뿔 대들이 여러 개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이 부분 생각하면, 이 부분은 뭐야? 원뿔 대의 부피에서 뭐 빼야 돼? 원뿔 작은 거 한 개의 부피를 또 빼야 돼.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걔하고 또 뭐하고 똑같아? 얘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이쪽 부분에 있는 거는 뭔데, 이거? 요 부분에 있는 거. 요 부분에 있는 거는 그냥 원뿔대다, 그지? 그래서 그 원뿔대 구하면 돼. 근데 그 얘네들이랑 밑에 거랑 똑같으니까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전체를 가지고. 이랬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해서 풀면 된다. 나와 있는 길이는 뭐가 나와 있다고? 얘가 6cm라는 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자르면 여기 몇 cm 돼? 3cm 되겠지? 오케이, 절반이. 그럼 아까 전에 여기에서, 요 부분에서 여기까지가 얼마라고? 3cm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보세요. 그러면, 부피. 전체의 부피를 구하자. 부피를 구하면, 오케이? 그럼 원뿔대의 부피가, 몇 개 있어? 한 방에 가자. 원뿔대의 부피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야. 똑같은 거 네 개야. 그죠? 그럼 원뿔대의 부피. 대의 부피가 몇 개라고? 4개가 있어서 4개를 가져오면 되고, 여기서 필요 없는 거를 몇 개 빼면 돼? 2개를 빼면 된다. 그치? 뭔들? 작은 원뿔. 원뿔의 부피를 몇 개 뺀다고? 2개만 빼면 되는 거야. 그럼 원뿔대의 부피를 구해야 되잖아. 그지? 원뿔대를 한 개를 가져와서 선생님이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원뿔대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얘들아?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 절반 얘기하는 거니까 이 길이가 얼마다? 똑같이 6cm다, 맞지? 그래서 얘가 6cm라고 나와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3cm라고 나와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원래 없던 이 부분의 부피를 구해서 빼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냐? 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였어요, 지금? 요 부분이잖아. 3밖에 안 되거든? 여기서 여기까지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3이야. 오케이? 자, 그럼 원뿔대의 부피는 뭐였다? 파이 r 제곱. 36파이. 곱하기 높이가 얼마? 6이다, 그지? 맞나? 여기에서, 그 다음에 9파이. 곱하기 얼마? 3. 요거를 몇 개 한다고? 4개를 한 거고, 그 다음 원뿔의 부피는 이거랑 똑같지? 요거 얘랑 똑같은 거라서, 그래서, 9파이. 곱하기 3. 그죠? 잠깐만. 3분의 1 안 했다, 미안. 우린데 3분의 1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분의 1 곱하기. 여기도, 좀 줄이지. 빼기 3분의 1 곱하기. 집중. 맥시민. 자면 안 돼. 물 한 잔 마시고. 잠 깨. 우리 잠을 이길 수는 없거든. 난 밖에 가는데 많이 잡아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 움직여. 지금 봐봐. 까먹었다. 어디까지 했어? 내가. 괄호. 괄호 어디였지? 여기 괄호였지. 됐고. 그 다음 원뿔의 부피가 또 마찬가지로 여기 3분의 1이 있어야 된다. 그죠? 맞나? 곱하기 3. 얘가 원뿔의 부피. 이게 2개 빼면 돼. 이해됐어요? 물 마시고 그랬는데 화장실도 갔다 왔는 거 많지가 이거. 맞지? 뭘 할까? 신입생 뭘 하면 되겠지? 신입생 뭘 하면 잠만 두고 해라. 신입생한테 항상 잘 이루는데 니도 한 3주 정도 잘 이루잖아. 기억 안 나? 잘 이룬 기억 없나? 잘 이뤘어. 빨리 잠 깨고 방학 때 신나게 놀았을 거 아니야. 자, 더 놀면 안 된다고. 자, 이거 이해했지? 여기 3분의 1 추가했대, 지민아. 요거 3분의 1 선생님 바뀌어가지고 적었고. 그러면 계산하자. 얘가 얼마야? 12파이 곱하기 6이니까 얼마? 72파이네. 빼기. 자, 요게 이제 약분되니까 9파이다, 그죠? 9파이. 요게 4개 있고. 그죠? 요거는 33 약분되니까 9파이다, 그죠? 9파이. 빼기 2구 18파이네. 요것만 이제 계산만 하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요 계산하면 얼마인데? 9 빼면은 63파이가 63파이. 곱하기 4니까 얼마? 4, 3, 12.
46, 24, 252파이 빼기 18파이 되네. 자, 그러면 여기 계산하면 나오고 또 계산한 데는 4파이. 그죠? 4에서 1 빼면 3, 234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답 될 것 같은데 13번에. 맞네. ES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쟤를 회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이 무슨 도형이 나오는지 알 거 아니야. 근데 회전할 때 그냥 저 상태 양쪽에 가 있는 상태로 하면 헷갈려서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한다고? 접으라고. 한쪽으로 접어놓고 그걸 돌리는 게 맞다. 돌리면 어쨌든 간에 뾰족한 부분,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 그 부분마다 회전을 해놓고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현재로 그림도 잘 그려줘. 쌤이 그려준 대로 하면 잘 그리지, 그지? 맞지? 원 그려놓고 하면 잘 된다. 잘 그리는 쌤이 그리라고 하면 되는 거 잘 그려. 얘는 내가 그리라고 한 대로 열심히 안 한 느낌인데, 그림이. 이렇게 원을 그려야지. 원을. 그래야지. 예쁘게 나오잖아. 예쁘잖아, 쌤이니까. 인정해? 좋아. 됐어요?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에 이제 이렇게 원을 이렇게 다 그리고 연결만 시키면 돼. 그 도형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어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X에서 저걸 빼서 없애야 되는구나 생각만 해주면 뭐 다 풀 수 있는 문제다. 됐죠? 18번 갈게요. 18번. 자, 18번 문제를 보시면 오른쪽 그림 같이 이제 모양의 토지에서 Q 부분을 깎아서 P 부분을 덮어서 P하고 Q의 높이를 어떻게 같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일단 너희들이 뭘 해야 되냐면 요거를 이 흙을 떼갖고 평평하게 만들겠다 이 얘기잖아. 그러면 흙을 퍼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흙의 양이 변하나 안 변하나? 흙의 양은 변하지가 않아. 그죠? 그럼 이 전체의 부피를 구해놓고, 그제? 새로 만든 거의 부피는, 새로 만든 부분의 도형은 어떻게 생겼어? 그냥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요 길이가 얼만데? 아니, 새로운 거야, 새로. 그죠? 여기 12m 그대로 여기가 안 바뀔 거잖아. 그 여기가 지금 얼마야? 여기가 12m네, 똑같이. 이거 안 바뀔 거라고. 근데 얘 모르잖아. 무슨 얘기 알겠나? 옮기면 이런 도형 나온다고. 근데 새로운 거의 높이 이게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이상하게 생긴 도형의 부피를 구할 수 있나 없나? 있잖아, 왜?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잖아. 맞나, 아이가? 그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부피 나오잖아. 밑넓이 도형이 어떤데? 이렇게. 잠깐만 보지 말고. 이래 생겼잖아, 이래. 이래 생겼잖아, 이래. 이거 곱하기 높이 얼마? 12. 이거 해보면 된다고. 그럼 부피가 나온다고. 이게 밑변으로 하면 된다고. 이상하게 뭐 잘라가 또 뭐 도형 만들지 말고, 그냥 이거를 밑넓이. 높이가 어떻게? 기둥이니까 12라고 두면 된다고. 이해했나? 그러면 얘가 밑넓이고 높이가 12인 거 잡아야 되니까 이거 부피. 구할 수 있다. 원리 나와 있는 부피. 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의 부피. 하고. 부피가 어떻다고? 같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흙의 양이 변하지 않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도형의 처음 도형의 부피부터 구하자. 자, 여기다가 그릴게 선생님이 다 그리지는 말고 요거를 밑면만 그리자. 이렇게. 여기가 2m. 이제 직각. 여기가 직각. 얘가 8m. 얘가 3m. 얘가 12m. 얘가 8m.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그죠? 위의 부피를 구하면 되잖아.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렇게 자르면 되지. 연장선 그거하고, 맞아? 자르면 돼. 그러면 처음 도형의 부피를 구할 때 어떻게? 여기서 지금 12였으니까 여기서까지 이게 얼마야? 9m 되지? 여기 2m 했으니까 여기 얼마다? 6m 된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 밑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윗변 더하기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얼마? 9 곱하기 높이가 얼마? 6. 그래서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2 곱하기 2. 요게 이제 밑넓이야 얘들아. 밑넓이. 그 높이가 얼마라고 얘들아? 여기서 이렇게 길게 뻗어서 12만큼 뻗어져 있잖아. 12인 거야. 곱하기 12. 이해했어요? 자, 여기 12가 된다. 이게 처음 보인 높이. 얘를 계산하자. 그제?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응? 얘가 3이고, 얘가 17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3, 7, 21. 21. 3, 1은 3. 51이가. 41이가. 51 맞지? 3, 7, 21, 3, 51. 플러스 24. 곱하기 12거든.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얼마야? 70. 75가. 곱하기 12 이래 돼. 됐어요? 계산 안 해도 돼. 약분시키면 돼. 양변. 어차피 등식 만들 거니까 양변 없앨 수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만든 토지. 새로 만든 토지의 높이를 뭐라고 한다? H미터라 하자. 오케이? 그러면 밑넓이가 얼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H가 건널비지. 건널비 부피지. 그 다음에 75 곱하기 12랑 같다는 얘기. 여기 아까 12 날리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전에 계산 안 하는 거야. 그러면 H도 약분식이잖아. H가 뭘로 약분돼? 3으로 약분되니까 4되고 3, 2, 6, 3, 5, 15 이랬다. 따라서 H는 얼마다? 4분의 25 된다는 얘기. 그럼 답이 얼마라고? 4분의 25m가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 부피가 안 변하는 거야. 토지에 생긴 게 안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풀면 됩니다. 됐죠? 19번. 자, 19번 봅시다. 19번 보시면 자, 19번에는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회전시켜가지고 하는데 그 X축 가지고 회전시킨 게 있고 그 다음 Y축 가지고 회전시킨 게 있고 그지? V1하고 V2하고 두 개를 구해갖고 더해라 이렇게 다 있다. 첫 번째 그림부터 그리자. X축 자 Y축 그 다음 얘가 Y는 3X X고 여기는 2에서 그었고 A 여기는 마이너스 1에서 그었고 B 오케이? 여기가 D 여기가 C, 여기 O.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뭐야? 점 A가 어디에? Y는 3X 위에 점이지? 점이므로 그죠? A 좌표가 X 좌표가 얼마야 얘들아? A X 좌표가 얼마야? 2. 근데 이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되지? 여기 나와있어 문제에서 그지? 위의 점이므로 X 좌표가 2니까 Y 좌표 얼마다? 대입하면 2, 3은 6이니까 2,6인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점 B 미안. 따라서 여기서 선분 AC의 길이가 얼마다? 6인 거 찾는 거야 우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점 B가 이번에는 Y는 3X 위의 점이잖아. 자, 그러면 B 좌표를 찾는데 B의 X 좌표가 얼마야 얘들아? 마이너스 1. 그러면 Y 좌표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 된다. 됐나? 근데 길이는 음수일 수 없으니까 따라서 선분 BD의 길이는 뭐가 된다? 3 된다라고 써야 돼. 여기까지 이해했어? 요렇게 하면 BD의 길이가 3이라는 것을 찾으면 되겠지. 이거는 뭐 단위는 없습니다. 그냥 좌표 평면이니까. 그래서 길이가 BD 길이가 3이다. 이렇게 잡으면 돼. 그럼 이제 첫 번째. 그죠? 뭐예요? 일단 V1이 X축 회전이네. X축 회전이다.
오케이? 그럼 X축 회전이 있으면 뭐야?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 얘도 이렇게 돌아간 거니까 이렇게. 꼴 두 개 구하면 돼. 맞나? 그럼 V1이라는 것은 뭔데? 원뿔의 큰 원뿔 부피하고 작은 원뿔 부피 구하면 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 제까지 길이가 아까 전에 얼마? 6이었다. 그죠? 그러면 반지름, 밑면의 반지름, 3분의 1부터 3분의 1 맨날 까먹으니까. 3분의 1 곱하기. 민넓이가 얼마라고요? 66, 36 파이. 곱하기 높이가 얼마예요? 2가 된다, 이 말이야. 요거. 오케이? 더하기. 맞아? 그럼 3분의 1 곱하기 민넓이가 얼마예요? 요거는 3이다. 그죠? 그래서 9파이. 그죠? 곱하기 높이가 얼마입니까? 1이다. 그죠? 여기서까지 1이니까 높이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얘가 얼마예요? 12니까 24파이. 더하기 3파이. 그럼 얼마? 27파이 된다라고 적으면 돼. V1 27파이. 두 번째. Y축 회전이죠, 그죠? Y축 회전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림을 지어보면. 자, Y축 회전한다는 얘기는 지금, 요렇게 회전한 거니까 이렇게 생겼단 말이겠지, 그죠? 맞나? 그럼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돼 있어? 요 도형을 있는 거고, 어떻게 한다고? 요것도 회전시키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게 비어 있는 거다, 그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것도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돼 있는 거고, 얘가 이제, 비어 있는 거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요거는 뭔데? 원 기둥에서 뭐 빼면 되는 건데, 원뿔을 빼면 되겠다, 이 말이겠지. 자, 그러면 해보자. V2는, 자, 첫 번째 위쪽에 있는 거에 원 기둥에 밑면의 반지름이 얼마다? 2 된다, 그죠? 그래서 4파이. 곱하기 높이가 얼마다? 6 된다. 이거겠지. 그죠? 여기에서 뭐 뺀다고? 3분의 1 곱하기 4파이 곱하기 6을 빼는 거야. 더하기. 밑에 거는 이제 반지름이 1이다, 그죠? 1. 그러면 파이 곱하기 높이가 3. 그죠? 여기에서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3을 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전체가 있을 때 얘가 3분의 1이니까 남아있는 게 3분의 2인 거야. 그래서 3분의 2 한 거야. 그래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얼마죠? 24파이잖아. 곱하기 3분의 2 하면 되니까 8. 28, 16파이. 더하기 3파이 곱하기 3분의 2 하면 되니까 2파이네. 2파이를 얘가 얼마입니까? 18파이가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 아이가 미안. 단위 없다. 단위가 없길라네. 단위 없는 거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바이 1번하고 2번에 의해서 V1 더하기 V2의 값은 27파이 더하기 18파이가 되어서 우리가 얼마입니까? 45파이가 답입니다. 단위 없습니다. 45파이라고만 적어야 돼. 이해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20번. 자, 20번 봅시다. 자, 20번은 건널비를 구해야겠다. 그지? 20번. 그러면 일단 이 회전체를 먼저 생각해야겠다. 그지? 자, 회전체는 뭐야? 일단 원뿔대가 있네. 그죠? 원뿔대가 이렇게 있고. 그지? 원뿔대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가 있는 거야, 얘들아? 가운데 구멍이 뚫린 거야. 그지? 얼마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4cm인데 얘가 3. 이거 cm 단위가 없네. 그만큼 구멍 뚫린 거.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밑에까지 이렇게 가 있어서 이렇게 생긴 게 나오겠다 이런 얘기. 뭐 길이들을 다 표현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생긴 거를 만들었다 치면 얘가 10이고 얘가 얼마다? 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하고 여기가 높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뚫렸을 때 요 길이가 3이고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6이다 라고까지 나와요. 그 다음 밑면에 얘가 11이고 얘가 1이다 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있는 거 적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건널비의 부피를 구하라는 얘기는 건널비를 다 더해라는 이야기다. 어째?
봐봐. 그러면 이렇게 자 일단 보자. 일단은 윗면. 자, 윗면의 넓이는 이 넓이에서 요 넓이 뺀 거에서 윗면 넓이 구하면 돼요. 아랫면의 넓이도 마찬가지로 큰 원에서 반지름 길이 작은 원 빼면 돼. 맞지? 그러면 그 두 개 더하면은 밑넓이 합될 거고. 그 다음에 뭔데? 옆넓이 구해야 한다, 그지? 옆넓이. 옆넓이를 구하는데 옆넓이가 어떻게 생겼어? 원뿔대의 옆넓이는 이렇게 생겼어. 맞아? 그럼 이거의 넓이 어떻게 해? 이거의 넓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 넓이를 구해서 이 넓이를 뺀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것도 되고, 선생님이 어떤 것 알려줘서 하나 더 알려주면 돼, 꿀팁으로. 기억나? 사다리꼴처럼 해도 된대.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곱하기 2분의 1. 해도 된댔다, 그죠? 이거 더하기, 높이, 곱하기. 그죠? 높이는 아니지만 높이처럼 생각해서 푼다고. 그래도 답이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구하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 속에 있는 거 있잖아. 이 기둥이잖아, 안에 거. 안에 기둥이 다 있는 게 아니고 기둥에 뭐만 있노? 옆면만 있는 거잖아. 기둥에 옆면만 옆에 있다고, 여기에. 기둥에 옆면만 있다고, 옆면만. 여기는 없잖아. 여기 구멍돌이도 안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기둥에 옆면까지 더해줘야 되는 게 포인트가 되겠다. 이 말이죠. 됐어요? 그래서 건널비 보자. 자, 일단은 밑넓이. 자, 제일 작은 밑넓이가 밑면의 반지름이 얼마다? 4파니까 16파이에서 그 작은 게 파이다, 그제? 요거 빼는 거. 더하기. 밑에 있는 거 얼마인데? 144파이. 그래? 반지름이 12라서. 에서 뭐 뺐다고? 파이 뺐는 거. 요게 이제 밑넓이 두 개 더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개 더하기. 옆넓이 구해야 되는데, 옆넓이 아까 전에 사다리꼴처럼 구한댔다, 그제? 자, 그러면 우리가 요 호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길이랑 같아진 거. 이 길이가 얼마라고요? 6파이. 아닌데 8파일걸? 반지름 4야. 그제? 나 속았거든. 6쪽 고수 때. 8파이. 그제? 여기 3이 저기 있어가지고. 그 다음 밑에는 얼마야? 12니까 얼마? 24파이. 얘가 얼마라고? 10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8파이 더하기 24파이 24파이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해도 옆넓이 나옵니다. 그때 이 포인트는 뭐라고? 제일 마지막에 얘를 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더해야 되죠? 옆넓이. 그죠? 기둥의 옆넓이 구해야 한다. 자, 기둥의 옆넓이 어떻게 된다고요? 얘의 둘레다, 이거죠? 얼마? 2파이. 곱하기 높이 얼마? 6이었나? 6. 1. 요것만 더하면 답이 된다. 어쨌든, 겉에 있는 부분의 넓이를 다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 그죠? 그럼 얘가 이제 15파이. 플러스 143파이. 그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32가. 그럼 160파이네. 오케이. 그 다음 플러스 12파이. 그죠? 자,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고, 요거 두 개 계산하면 얼마야? 203파이가. 요거 두 개 더하니까 얼마인데? 27이가. 그죠? 그러면 230파이가. 그죠? 아니, 있나? 없지? 230. 틀렸네. 300이가. 300이 아니라 330파이다. 그죠? 두 개 더하면 이미 200이 넘어가는데, 203파이가 아니고, 303파이라 가지고 330파이가 됩니다. 이해했어요? 네, 이렇게 풀면은 이렇게 됩니다. 겉에 있는 부분을 다 더한다 이런 얘기예요. 애들이 이제 많이 실수하는 건 안에 기둥이네. 기둥 빼버린다고. 그럼 뭐까지 같이 빼버려? 이것도 같이 뺀다고. 있지도 않은데. 있지도 않은 거잖아. 있지도 않은 건데 빼면 안 된다. 기둥 모양이라고 해서 기둥을 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둥의 옆면만 있어. 기둥의 옆면만 뺀다. 라는 거 포인트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8번. 46쪽에 8번 보겠습니다. 자, 46쪽에 8번 보시면 지금 S 플러스 T가 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S 플러스 T가 5다. 그때 뭐라고 했어요? 기록이 얼마? 25초 이상인 학생 수를 구했다. 그러면 자, 세로 눈금 한 개를 뭐라고 할까? A라 하자. 세로 눈금이 안 나있잖아 지금. 그걸 한 개를 A라고 하자고. 그럼 S 플러스 T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 있잖아. 요게 S고 요게 T다 이거 그죠? 그러면 지금 봐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얘들아? 자, 가로 눈금 관계가 5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인데? 2.5잖아.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뭔데? 2.5잖아.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눈금이 A고 여기 눈금이 A잖아. 오케이? 그리고 사실 이 두 개가 어떤데? 넓이 합이 같잖아. 그죠? 그러면 S 플러스 T가 얼마라고? 5. 여기에서. 그죠? S 플러스 T 하면 어떻게 되는데? 2.5 곱하기 A가 몇 개? 2개 있다 하면 되지. 이게 뭐가 된다고? 5가 됐다고. 이해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얼마야? 5니까 5A가 5다. 따라서 A는 얼마인데? 1 된다는 얘기야. 아, 그럼 세로 눈금 관계가 얼마라고 해야 1이다. 그럼 답은 뭔데? 지금 25초 이상인 애들이 길이가 1이면 몇 개인지 세기만 하면 된다 이거 그죠? 그럼 바보 아니면 다 할 수 있다 그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거 넓이 한계를 좀 크게 그려줄 거야. 어차피 맞지? 이해되지? 그래서 풀면 됐지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번.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 보시면 A 대 B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어라 라고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굿. 더 되는데. 자, 봐봐요. 다 그리기, 눈끝까지 다 그리는 거니까 선생님이 편의상 안 그릴게 좀. 요래 돼 있다, 그죠? 열어가지고, 요렇게. 잠깐만. 요렇게 다 돼요. 여기 A다, 그죠? 맞나? 그럼 요 A 넓이 구하면 되잖아. 그럼 요, 봐봐요. 잘라서 구하면 돼, 이렇게. 잘라서. 오케이? 그럼 빨리, 여기 눈금 한 칸이잖아요, 요거는. 요 가로 눈금 한 칸이 얼마인데? 2잖아. 여기 2잖아. 여기도 2고, 여기도 얼마인데? 2잖아. 눈금 한 칸씩이니까, 그림이 좀 그런데. 뭔 말인지 얘들아? 눈금 한 칸이 2니까 여기 2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뭔데, 얘들아? 높이 얼만데? 3이잖아. 이 높이 얼만데? 6이잖아. 이 높이 얼만데? 15잖아. 그럼 A 넓이 구하면 되잖아. 어떻게 구하는데?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6 더하기 15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1 된다. 됐어? 뭔지 알겠나? 삼각형 사다리꼴 두 개 되는 거야. 어? 그럼 3이고 얘는 뭔데 9고 얘는 뭔데 21이다. 그럼 얘가 얼마나 33이다. B는 누가 알아서 구하면 되지. 똑같잖아.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너무 쉽다, 이거. 넓이 구하면 되는 거였어. 오케이. 라스트 하나. 8번. 자, 다음은, 어느 학교 학생들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에 대한 상대 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도수와 가장 작은 계급의 도수의 차가 얼마다? 30명일 때 이 학교의 전체 학생 수를 구해라 이 말이야. 모르잖아 전체 학생 수. 그럼 전체 학생 수를 X명이라 하자. 그러면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상대 도수가 얼마야? 제일 높이 있는 거. 한 칸이 얼마고? 누가 보는 이거? 한 칸 0.01이네. 맞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그럼 0.25네? 0.25.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의 상대 도수는 얼마예요? 0.1이다, 그죠? 1. 맞나? 그러면은 이제, 그럼 도수. 가장 큰 계급, 도수가 가장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도수는 어떻게 돼? x는 0.25니까 0.25x고 실제 값이잖아 곱하면 그제? 그 다음에 도수가 가장 작은 계급의 도수는 얼마? 0.1x 맞나? 이 차가 얼마? 차가 30명이므로 0.25x 빼기 0.1x가 30 뭔데? 0.15x가 30 x가 얼만데? 0.15분의 30 맞나? 두 칸 땡기니까 땡기면 된다 그럼 얘가 얼마야? 얘가 2 되니까 얼마다? 200이다 라고 하면 돼 따라서 답이 얼마다? 200명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네. 실제 값 나와버리는 거니까 곱하기 하면 x를 주면 근데 방정식이 나온 끝나는 거야 됐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자, 여기까지 할 거고 숙제는 선생님이 쌤 B단계 개별적으로 줄게 알겠지? 이렇게 주시면 여기까지 자, 쌤 B 보세요